안녕하세요. 원테이크 주식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21 캔들 차트 매매 기법의 실전 활용법. 캔들 차트 패턴을 분석하고 실전 투자에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캔들 차트 기초에 대해서 저번에 배웠고, 우리가 간단한 꽉 찬 몸통, 그 다음에 꼬리, 그 다음에 팽이형 캔들, 그 다음에 십자형 캔들, 그 다음에 유성형 캔들, 망치형 캔들, 다양한 패턴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런 패턴들이 또 실전 차트에서 어떻게 다양한 기술로 응용이 됐는지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배울 거는 사실 주식 투자를 하는데 도움은 되지만 또 맹신해서는 안 되는 기술이라고 생각해. 캔들 차트 기법은 제가 볼 때는 아주 데이 트레이닝 단타를 할 때는 조금 더 유용한 면이 있는데, 제가 투자하는 스윙처럼 길게 보고 좀 더 이익을 길게 가져가고, 이런 제가 하는 투자법에는 사실 매수할 때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 약간의 도움 정도만 되지 큰 도움은 되진 않지만, 그래도 알아두면 은근히 쓰임이 꽤 있어가지고 기초 단계에서 어느 정도 배워두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게 있다는 교육 정도로 알아두고, 나중에 더 주식에 대해서 잘 하게 되고 좀 더 좋은 매매 타이밍을 잡는 방법에서 캔들 차트 매매 기법을 집중 더 심도 있게 따로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정도 생각하고 간단한 교육을 좀 해볼게요. 흔히 쓰이는 교수형 패턴이 있는데, 차트가 이렇게 상승 중에 차트 상승하는 모습에 갑자기 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고 음봉으로 시가가 가장 고가인 이런 봉이 나왔을 때, 영어로는 행인맨이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교수형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런 아래 꼬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통 올라가는 단계에서 매수세가 많이 받쳐주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차트로 생각을 하는 캔들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행인맨 같은 경우에는 시가를 극복하지 못하고 매도세가 어느 정도 꽤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차트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나오면 조심해야겠다. 이 상승의 끝이 생각되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차트예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이 행인맨 차트가 교수형 패턴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패턴이 나오고 다음날 어떤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갭으로 떨어지거나 시가 이 정도 떨어져서 밑으로 하락하는 음봉이 펼쳐지면은 교수형 패턴이 완성이 된다. 그래서 이때는 다음날도 하락할 가능성이 꽤 크고, 이런 패턴들은 꽤 종종 나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졌다고 무조건 차트가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날 하락할 수도 있지만 다시 언제든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이런 차트 기술에 매몰되면 안 돼. 알았죠? 그냥 알아둔다 이 정도 생각을 하고 교수형 패턴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승 장악형과 하락 장악형,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내가 어떤 자리에서 음봉이 하나 나는데 다음날 양봉이 이 패턴에 이 몸통에 다 장악해서 양봉이 나왔다. 반대의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 이 하락을 얘가 장악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상승 장악형, 떨어질 때는 하락 장악형이라고 하는데, 이 패턴의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지지선과 저항선에서의 나왔을 때 정확도가 높은 편이에요. 우리가 어떤 지지선이라는 위치를 내가 파악할 수 있을 때 쭉 지지선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 이런 장악하는 모습이 나왔을 때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높은 편이다. 마찬가지로 저항대 위에서 올라가다가 저항대 위에서 이런 식으로 이 패턴을 음봉이 양봉을 장악해 버리면은 차트가 지지부진하게 흐르다가 하락할 가능성이 꽤 큰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 그리고 까마귀형 패턴, 이것도 주가가 상승 중일 때 많이 나오는 패턴인데, 양봉 나오다가 갭으로 떠서 음봉이 팽이형이나 아니면 십자형 패턴이 나오고, 그 다음날 몸통이 큰 음봉이 하락을 이렇게 나왔을 때 까마귀가 하늘에 날고 있다, 이런 느낌으로 까마귀형 패턴이라고 하고, 이 상승의 끝을 암시하는 패턴이라고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많이 들어본 적산병, 흑산병, 이것도 아무 때나 쓰인다기보다는 제가 많이 연구한 경우에는 적산병 같은 경우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적산병, 빨간 봉이 3개가 연속으로 나왔을 때, 흑산병은 음봉이 연속 3개가 나왔을 때, 그리고 중요한 점은 마지막 3번째 몸통이 꼬리가 별로 없는 꽉 찬
몸통일 때가 확률이나 이 패턴의 신뢰가 더 정확해진다. 그래서 적산병은 하락할 때, 하락 이후에 이렇게 세 개의 양봉과 꽉 찬 몸통의 마지막에 나왔을 때 차트가 더 크게 밀어 올릴 가능성이 크고, 그 다음에 쭉 상승 중에 이런 패턴의 음봉이 세 개가 나왔을 때 하락이 크게 나올 가능성이 큰 패턴이기 때문에 적산병과 흑산병 패턴도 알고 있으면 좋다. 그래서 이런 뭐 다양한 패턴들, 뭐 십자형 모도 있고, 뭐 흑운형, 그 다음에 뭐 대개 한 100개 정도 더 이런 캔들 차트 매매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어요. 특히나 이 캔들 차트 매매법은 젊은 사람들보다는 나이 드신 오래된 주식 하신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매매 기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젊은 매매 트레이더들은 거의 많이 쓰지 않는 그런 기법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고 배워두면 쓸만은 하다. 다만 여기에 매몰돼서 주식을 바라보면은 너무 단타만 하게 된다고 할까? 그리고 좋은 기회를 오히려 단기적인 흐름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이런 캔들 매매는 큰 흐름보다는 단기적인 움직임을 파악할 때 굉장히 유용한 매매 방법인 반면에, 이거에 너무 매몰되면은 단기적인 흐름에 매몰돼서 큰 상승의 흐름을 놓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너무 깊이는 초보 때는 배우지 않는 걸 더 추천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간단하게 뭐 차트로 바라보면은 이 캔들만으로 이런 흐름에서 좀 뭘 좀 알 수 있냐면은, 자, 차트가 이렇게 흘러가다가 요 정도 자리 모습에서 이제 하락이 어느 정도 펼쳐졌는데, 내가 이 오클로라는 종목이 이거 미국 주식인데 SMR 소형 원자로 유망한 스타트업 같은 회사인데, 소형 원자로는 미래에 되게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잖아. 그래서 이런 자리를 만났을 때 여기서 살까 말까 고민했을 때 이 차트의 형태를 한번 봅시다. 계속 윗꼬리가 되게 길고 몸통이 양봉일 때 몸통들이 크지를 못해. 반면에 음봉의 몸통들은 꽉 찬 몸통들이 나와서 윗꼬리에 매도세가 있고 음봉일 때 힘이 훨씬 세다. 내가 이 자리에서 이걸 보고 이 회사가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됐다면은, 이런 형태만 봐서 캔들만 봐도 이거는 아직은 위험하다. 이 자리에서 매매를 하는 거는 위험하다는 거를 이 캔들의 몸통과 꼬리와 양봉을 보면서 좀 알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자리를 안 샀으면 이런 큰 하락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올라오다가 뭐 이런 하락에서 올려주고 그 다음에 꽉 찬 양봉이 나왔을 때 여기서 한번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기회다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꽉 찬 양봉에 거대한 거래량, 여태까지 없었던 거대한 거래량이 있으니까 이제 더 갈 수 있을 가능성도 생길 수 있다고 이때 이 캔들을 보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쭉쭉 가다가 윗꼬리 매도세가 엄청 길고 매수세도 엄청 큰, 그 다음에 갭으로 엄청 뜬, 제가 팽이형을 얘기하다가 뭐 차트가 움직이다가 팽이형이 거래량이 엄청 크게 갭으로 또 나왔을 때 이제 방향성이 위로든 아래든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버전의 조금 더 확장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이 엄청난 거래량에 갭으로 떠서 윗꼬리와 아랫꼬리 길지만 팽이형까지는 아니지만 이 몸통이 굉장히 빨간색으로 큰 걸로 봐서는 매수세가 결국에는 압도를 했다. 그래서 다음날 혹시나 상승을 한다면은 크게 갈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눈여겨보고 매수를 준비해 볼 수도 있겠다라고 여기까지 모습을 보고서 캔들만 보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다음날 이렇게 큰 상승을 하는데,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갭으로 시가가 8% 정도 올라가서 시작한 종목이지만 이 아래 꼬리가 내려왔을 때는 기회라고 보고 매수를 고려해 볼 수도 있었겠죠. 실제로 매수를 고려해서 샀어요. 그래서 쭉쭉 올라가다가 윗꼬리가 크게 단 음봉이 엄청 긴 게 나왔다. 그리고 음봉이 3개나 나오는 흑산병 패턴이 있는데, 뭐 이게 꼬리는 좀 있지만 그래도 몸통이 어느 정도 꽉 찼기 때문에 조심해야겠다. 그래서 만약 이때 샀던 사람들은 이때 어느 정도 물량을 정리할 필요성이 단기적으로는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뭔가 망치형으로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은 있지만 거래량이 받쳐주지 못하고 꼬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망치형 패턴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매수를 고려하는 건 조금 애매할 수 있겠다. 이 정도
생각을 캔들 차트 매매 기법만 보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것도 자, 이것도 저항대를 뚫고 올라가는 종목인데 이 캔들 자체가 굉장히 꽉 찬 양봉이 나오고 거래량도 상당하기 때문에 많이 올랐어도 매수할 수 있는 근거가 어느 정도 펼쳐지겠죠. 그리고 꽉 찬 양봉, 꽉 찬 양봉, 꽉 찬 양봉, 꽉 찬 양봉 올라갈 때 굉장히 힘이 있죠. 꼬리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올라갈 때 상당히 힘이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십자형으로 이제 추세의 전환에 어느 정도 표시가 이때 나오고 또 음봉이 연결됐기 때문에 이런 큰 상승이 잠시 주춤하거나 추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변화의 흐름이 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요 십자봉에서 어느 정도 판단이 되고, 그래서 올라가는 상승 각도가 굉장히 낮아졌다. 그래도 계속 쭉 올라가는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조정 구간이 펼쳐지는데 윗꼬리에 매도세가 보이고 음봉이 펼쳐지는데 또 매수세 역시 어느 정도 보여진다. 두 번의 매수세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때를 넘어서는 이때가 또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캔들 차트만 보면은 좀 알 수도 있겠죠. 망치형, 약간의 변형인 망치형들이 펼쳐지면서 요 고점을 여기서 이제 매수세가 밑에서 받쳐주기 때문에 넘어간다면 한번 매수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자리였다고 생각을 해요. SK하이닉스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캔들 차트를 볼 때는 뭐 아무 자리에서나 다 캔들 차트의 의미를 들이대는 것보다는 중요한 어떤 고가나 저가, 지지선, 저항선 이런 의미가 있어 보이는 자리에서 캔들 차트의 의미를 찾는 편이 훨씬 좋다는 것을 좀 명심하시고요. 이 고가에서 올라가다가 일단 위험 신호가 먼저 하나 발생했다. 윗꼬리가 굉장히 길면서 유성형은 아닌데 유성형과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그래서 하락을 하고 다시 올라가는 느낌이 있는데 여기서 갭으로 떠서 완벽한 유성형 차트를 이때 완성을 시켰네요. 다만 거래량이 꽤 세게 나온 유성형 차트가 아니기 때문에 하락이 여기가 무조건 완벽한 고점이 돼서 하락이 삼성전자처럼 미친 듯이 나오진 않을 거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판단을 해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쭉 하락을 하다가 여기서 하락이 멈추는 요 자리에 요런 것을 약간 뭐 잉태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요런 패턴의 하락이 끝나는 요런 움직임도 어느 정도 캔들 차트 매매 방법 중에 하나에 나오긴 하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지 않았지만 나중에 공부를 할 때 이런 것도 배우는 시간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망치형이 나오면서 이 큰 하락의 끝자리를 얘가 어느 정도 알게끔 캔들 차트 하나로 모양을 보여줬다. 이 망치형이 나오고 주가가 쭉 상승을 하게 되죠. 근데 요거는 아까 배웠던 우리 까마귀형 까마귀 패턴이라고 그대로 차트 패턴이 하나 나왔다. 올라가다가 이 상승의 이제 끝을 단기 끝을 암시하는 패턴, 팽이형 모양이, 갭으로 뜬 팽이형 모양이 나왔다가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면, 몸통이 꽤 있는 음봉으로 마무리가 되면은 이거를 까마귀 패턴이라고 아까 공부를 했죠. 그리고 이 까마귀 패턴을 통해서 하락을 하다가 십자형 도지 캔들이 나왔는데 이게 추세 전환이 될지 여기서 더 하락을 할지 일단 기대가 되는 움직임인데 요 패턴이 나오고 다음날 만약에 엔비디아가 급등을 했어. 하이닉스는 엔비디아랑 어느 정도 연관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반도체주들이 내일 올라갈 거라는 좋은 신호들이 미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보가 입수가 됐는데 이런 추세 전환의 신호가 있고 다음날 갭으로 떠가지고 양봉으로 시작을 했다면 단기적으로 매매를 해볼 수 있는 매매 타이밍이 단타 그런 자리가 하나 나오는 거겠죠. 캔들 차트를 이렇게 공부하면은 단기적 움직임의 흐름을 이해하고 거기서 내가 매매를 하는데 생각보다 꽤 도움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공부를 나중에 또 천천히 해야 된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주식 트레이딩 공부를 계속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캔들에 대해서는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스스로 더 많이 제 거에 더 공부를 끝내지 말고 스스로 많이 찾아보고 내가 뭘 이런 소스를 줘서 이런 걸 공부 기초를 가르치면은 그거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주식 강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끝.